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낮은 20%대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대구 경북 민주당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결과가 아쉽다면서도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속했던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20%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구는 37만 9천 표, 23.22%를 기록했고 경북은 25.52%를 보였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대선 때보다는 더 많은 득표를 올린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대구 경북 민주당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영혼을 갈아서 이후에 민주당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과정이 마음이 무겁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구 경북 민주당 이래야 된다라는 비판과 또 제안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귀담아 듣겠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모임과의 접촉을 계속 확대를 하고 지난 이번 대선에 있었던 경청 간담회를 통해서 맺었던 인연을 또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에서의 고민,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솔루션들을 계속 청취하고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 약속했던 공약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AI 로봇 수도와 순환선 건립,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 대구 경북 지역 공약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섬유박물관이 개관 10주년 특별전을 엽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역사, 그리고 대구 섬유박물관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섬유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구 섬유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특별전을 엽니다. 전시 주제는 비욘드 텍스타일, 섬유, 경계를 넘다. 섬유의 무한한 가능성과 첨단 기술력을 조명하고 섬유가 단순한 의류 재료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섬유라고 하면 직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섬유는 직물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되어서 우리 삶의 방향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섬유업체가 만든 지뢰 제거용 방탄복과 헬멧, 고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난연복과 안전모, 쇠보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카본 소재의 자전거와 양궁활, 항공우주, 방위산업, 의료, 건축, 스포츠, 자동차 등 섬유는 첨단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고민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가죽 재킷 드레스입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패션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된 로봇의 부품을 활용한 3D 프린팅 드레스, 그리고 디자이너의 감성과 AI 디자인 플랫폼의 기술을 결합해 제작한 작품도 대구에서는 처음 선보입니다. AI 기반 디지털 룩북 생성 솔루션을 통해 제작된 패션 하브와 대구 섬유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가상 패션쇼는 기술을 잇는 시대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섬유산업이 직면한 환경적 과제와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대한 고민도 제시하면서 기술 혁신 속에서 추구해야 할 섬유의 미래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가치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군에는 유치군 길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고 유치군 장군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인데요. 육아읍 출신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명예도로명은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에 두 번째 연장이 결정되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유치곤길 명예도로명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호국 보훈 특집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설산 산기슭에 자리한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이 기념관 주변 620m 도로는 고 유치곤 장군의 이름을 따 유치곤 길로 불립니다. 유치곤 길은 지난 2015년 대구지방보훈청의 제안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사용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곤 길이라는 명칭은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까지 유지됩니다. 우리 유치곤 장군이 달성군 유가 쌍계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으로서는 우리 유 장군의 유적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해준 그에 대해서. 그러나 유치곤길은 실질적인 주소로 쓰이지 않는 이른바 명예도로명입니다. 명예도로명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여되는 상징적인 도로명입니다. 고 유치곤 장군은 달성군 유가읍에서 태어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6.25 전쟁 당시 200회 이상 출격하며 큰 공적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치곤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이자 지역이 낳은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이번 명예도로명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장군의 헌신을 기리고 2026년 완공 예정인 호국 기념관과 함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치곤 길은 달성군의 하나뿐인 명예도로명입니다.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한편으로 달성군에 흔치 않은 호국 영웅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유치곤 길 구간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편으로는 유치곤 장군이 누구기에 그의 이름이 명예도로명으로 쓰이고 있냐고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유치곤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로 평가받는 인물로 달성군 출신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6.25 전쟁 당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을 비롯해 수많은 절공을 올렸습니다. 유치곤 장군이 누구인지 또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치곤 장군은 6.25 전쟁 당시 활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로는 유일하게 200회가 넘는 출격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주요 보급로였던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과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351 고지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특히 유엔 공군이 500번 넘게 시도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승오리 철교를 동료들과 함께 한 번에 폭파에 성공한 성과는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공받은 전투기 조종사로 임하시면서 적을 물리치겠다는 각오 하나로 출격을 감행하신 분이시죠. 요즘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한쪽 눈, 왼쪽 눈을 거의 실명했는데 그 사실까지 숨기면서까지 최다 출격 203회를 하신 분인데요. 공군의 신화, 호국의 상징으로 기억된 고 유치곤 장군을 기리기 위해 달성군은 지난 2015년 그가 태어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자락에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4,000제곱미터 정도로 장군의 동상과 공군 전투기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별 전시관에는 장군의 유품과 공군 관련 시설물을 전시해 놓았지만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념관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기념관은 이미 해체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호국 공원으로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는 조성할 예정인데 우리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유치곤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과 투철했던 군인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고 유치곤 장군은 대구가 낳은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명예도로명인 유치곤길 사용기간 연장 조치가 대구 시민과 달성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유치곤 장군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과 장군의 업적을 살펴봤는데요.
유치곤 장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양덕모 유치곤 장군 호국정신 보존회 회장님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영상에서 보긴 했지만 유치곤 장군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유치곤 장군님은 1927년 네. 7월 17일 경상북도 달성군 유가면 상계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이후 6살이 되던 해에 어머님을 따라 일본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소학교와 와카스마 중학교를 졸업한 16살 되는 해에 네. 일본의 소년 비행학교라고 있는데 네. 다치아라이 소년 비행학교 15기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1년간의 그 조종 기술을 습득하고 1944년도에 동남아 남방 최전방 기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1년간 활동하다가 일본군들이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에서 항복함으로 해서 네. 포로로 연합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네. 예. 거기에서 그 당시에 남방에 있는 한국인 포로 수용소가 월남의 사이공에 있었습니다. 네. 사이공에서 한 1년간 있다가 46년 5월경 부산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귀국 후 향리에서 한 3년간 머물다가 향리에 계셨던 그 서한호 선배님을 통해 가지고 공군에 입대 권유를 받게 됩니다. 네. 공군이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분리 독립이 되게 되는데 독립된 이후에 12월경에 네. 유치곤 장군이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한 후 창군된 그 9개월 만에 6.25를 맞게 되고 6.25 때 유치곤 장군이 맹활약을 펼치게 됐는데 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올해로서 공군이 창군된 지가 76주년이 됩니다. 네. 76주년이 되면서 이 당시에 그 공군은 전쟁을 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9개월 만에 9개월밖에. 전쟁이 네. 일어났으니까요. 거기에서 유치곤 장군님은 어릴 때 그 꿈이 하늘을 날겠다. 조국의 하늘을 날겠다는 그 꿈이 6.25를 통해 가지고 조국의 하늘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여기서 유치곤 장군의 삶이 곧 창군 초기 공군과 전투 조종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네. 유치곤 장군이 이렇게 공군의 창설과 함께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신데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군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그런 전투기 조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로서 어떤 업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주요 업적으로는 네. 6.25를 통해서 공군이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4가지 그 전투가 있습니다. 네. 첫째가 52년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 성우리 철교 폭파 작전이 있고 네. 두 번째 송림 제철소 폭파 작전 네. 그리고 52년 8월 달에 있은 평양 대폭격 작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1 고지 항공 지원 작전이 있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6.25 전쟁의 중요한 순간들에 언제나 또 큰 업적을 세우신 장군님이신데요. 또 우리나라 최다 출격 전투기 조종사로도 알려져 계시죠. 얼마나 출격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그 전투 조종사로서는 네. 조금 늦게 이 지방에 있던 관계로 해가지고 네. 공군의 입대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좀 늦게 타게 됐습니다. 타게 됐는데 동료들에 비해 가지고 기간은 짧았지만은 횟수는 203회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그 연유는 주변 동료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 전투에 참가하기 어려울 때 이 유치곤 장군이 도맡아 가지고 자기가 자청해서 비행기를 전투에 임하게 됐습니다. 예. 네, 또 유치곤 장군이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일명 빨간 마후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유치곤 장군님이 빨간 마후라로 불리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빨간 마우라의 원시조는 김영환 장군입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전투기가 항공기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네. 외부 온도하고는 관계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스탕 비행기 F-51D라는 그 무스탕 비행기가 주력기였는데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상당히 고공에 올라가면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머플러를 맸던 게 네. 시초였습니다. 예. 네, 또 유치곤 장군이 이제 달성군 육아읍 출신입니다. 지역에서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요 활동은 유치곤 장군님이 1965년 1월 1일 네. 순직을 하게 됐는데 네. 39세의 나이에 이런 나이에 순직을 하게 됩니다. 순직한 후 40년이 지난 1961년도에 그가 죽은 후 40년이 지난 후에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네. 뜻을 모아가지고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향리에서 그분의 업적 또 공군에서 어떤 많은 지원도 있었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이 지어졌고 뭐 대구 사람이라면 초등학생 때 한 번쯤은 가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제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짓는 기념관이 어떤 시설이길 바라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기존의 일반적인 전시 기념관의 이미지를 탈피해가지고 네.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과학을 적용한 체험 위주의 기념관으로 네.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체험 위주 기념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념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현재 우리나라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유치곤 장군의 업적을 고려해서 지금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장군께서 우리 곁을 떠나주신 지가 벌써 올해 60주년이 됩니다. 올해 60주년. 예, 그렇습니다. 네. 장군께서 남기신 그 나라 사랑 정신과 투철한 군인 정신은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데 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인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인 바 유치곤 장군이야말로 전투 조종사로 혹은 공중 지휘관으로서 혼과 기질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의 정신, 유치곤 장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의 우리 안보 위기도 잘 헤쳐나가야겠다는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구 기관단체장 모임인 대덕회 이사분기 정기회의가 5일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남구청은 이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과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음 달 개최되는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기원 한마음대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조재구 남구청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기관 단체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대구 지역 113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평가는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와 한문 등 6개 영역으로 시행됐으며 선택 과목도 실전과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대구에서 21,836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1,7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와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명대는 2027년 2월까지 기본 사업과 자율 공모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본 사업은 계명대를 비롯해 전국 92개 대학, 자율공모사업은 16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계명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6월의 현충시설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을 선정했습니다.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로 반격의 계기가 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건립됐습니다. 남구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항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16일부터 남구보건소에서 등록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항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의료 행위의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달성 청년혁신센터가 청년 동아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역 청년 28명이 참여해 취업과 창업, 생활취미,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5개월 동안 활동합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가 학교 연계 전시인 아트 엑시비션 토닥토닥 쓱쓱쓱을 개최합니다. 초등학생들의 도예 작품과 중학생들의 회화, 콜라주, 디지털 드로잉 등 모두 80여 점이 오는 20일까지 전시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